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침체된 상권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과 선불카드 지급도 시작이 됐는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주민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택해 현장에서 곧바로 지급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여유 있으면 기부했으면 좋겠는데 어렵다 보니까 조금 살려면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가 실시됐지만 이를 모르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고 세대주의 신분증을 두고 오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임과 대리인 관계에서요. 세대주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가족이시지만 세대원이 아닌 경우 대리 신청이 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은행 창구도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신청자가 밀려드는 데다 코로나 소상공인 2차 대출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리자 골목 상권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입구마다 재난지원금과 지역상품권 사용처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잦아들자 앞서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지난 주말부터 돈을 썼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문의도 하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객님들 나오셨고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카드를 써봤는데요. 이 상점에서는 카드 잔액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상인들은 가뭄의 단비라며 환영하면서도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기회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품권을 정착시켜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돈에서 사용을 해주면은 이게 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강원도에 풀리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4,500억 원. 지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해 들어 지역 화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을 이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 화폐가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가 발행하는 삼척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이달 초 1,800곳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사이 1,000여 곳이 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 금액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48억 8천만 원이 판매돼 지난해 4월에 비해 100배나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여러 지원을 지역 화폐로 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삼척 지역의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것만 31억 원이 넘습니다. 삼척시가 구매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 것도 상품권 판매를 촉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삼척시 자체적으로 시민 1인당 20만 원씩 13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나눠준 데 이어 국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192억 원도 희망자에게는 상품권으로 풀립니다. 몇 달 안에 사용해야 하다 보니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직접 수금을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걸 보면은 상품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품권이 많이 풀렸구나. 지역 화폐를 지난달 초 카드형으로 바꾼 태백시도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4월 충전 금액은 16억 4천만 원. 지난해 상품권 판매 금액에 비해 10배입니다. 가맹점은 지난해 말 529곳에서 70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러스 습격에 따른 경제 충격 극복 과정에서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겁니다. 공적 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자금 유출 방지의 효자로 자리 잡을지 지역화폐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가 환경 정화 작업을 마쳤던 곳인데 오염도가 기준치의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옛 미군 기지였던 캠프 페이지입니다. 춘천시가 봄내체육관 인근에서 2m 이상 땅을 파 채취한 토양의 분석을 의뢰했더니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 오염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500mg이 기준이지만 2m 지점에서는 2618mg이 나왔고 3m 지점에서는 3000mg이 넘었습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부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경유물질인데 미군이 주둔할 당시 난방용 경유가 땅으로 흘러들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 앞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캠프 페이지는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환경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또 발견되면서 부실 정화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방부에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춘천시는 이곳을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양 오염으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60여 년 만에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캠프 페이지. 당시 오염 주체인 미군은 나몰라라 했고 이후 토양 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춘천 시민들만 속을 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면서 해충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미 나방의 유충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저수지 인근. 길다란 전봇대에 새끼손가락만한 노란 유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유충과 그 사체들로 가득하고 주택 주변 조경나무도 유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충이 지나간 자리는 보시다시피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송충이처럼 생긴 이 애벌레들은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나타난 나방 유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실 그 나무에 줄기를 이게 송충이가 갉아먹어서 떨어져. 매실 같은 게. 또 가정집에 지금 워낙 송충이 많다니까는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 접수된 관련 민원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원주시는 방역 차량과 인원을 작년에 2배로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는 좀 한 3배 정도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를 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미나방 유충은 알로 월동을 하는데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살아남은 개체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번데기로 변하면 방제 효과가 없어 유충인 상태로 남아있는 이달 안에 방제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잦아든 가운데 도내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799명을 검사한 결과 지난 13일 원주에 1명이 발생한 이후 닷새째 신규 확진이 없어 강원 지역은 총 확진자 5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이용자들이 도내로 유입할 것에 대비해 클럽과 유흥주점 등 1,422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폭발적인 확산은 막았지만 4차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 10곳 중 2곳 정도가 고3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의 등교 수업은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우선 등교를 신청한 소규모 초중학교는 46개 학교로 전체 1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방역과 급식 등 등교 수업을 위한 준비를 이유로 60%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오는 27일을 등교 수업일로 선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교육청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여부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회는 개강 전 사전 점검으로 위생 방역 물품 비치와 학습자 간 거리 유지를 점검합니다. 2회는 개강 후 점검으로 출입자 발열 검사와 학습자 접촉이 빈번한 시설 기구의 청소와 소독,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횡성 묵계 탄약고터의 활용법을 놓고 강원도와 횡성 지역 사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번영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도청 신축 위치를 춘천으로 제한하지 말고 강원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횡성에서는 묵계 탄약고 자리가 도청 이전 신축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에서는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 부지에 강원도가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정선군과 동해시가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전국 10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정선군과 동해시가 뽑혔습니다. 정선군의 개척자 콜로 키움은 꽃차 소믈리에와 커피 센서링 교육, 억새 공예 등 청년 문화와 여성 힐링, 마을 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동해시의 막걸리 읽는 홍월평 사업은 막걸리 학교와 막걸리 창업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국 베이징과 장춘을 운항할 수 있는 운수권을 배분받았습니다. 이번 운수권 확보로 양양에서 베이징 주 4회, 장춘은 주 3회 운행할 수 있게 됐으며 플라이강원은 현지 조직 구성과 해외 마케팅 등 강원도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지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여행 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8월부터 베트남 3대 도시에 순차적으로 취항하고 연말에는 중국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1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강원지역 대학총장협의회는 어제 강원대학교에서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전기차와 액체 수소, 빅데이터, 의료기기, 바이오 등
지역혁신 6개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권 연합대학 플랫폼 운영과 과학기술 직업교육 체제 개편 등 후속 사업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선별적 단속을 벌여온 강원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재개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비접촉 감지기가 각 경찰서로 보급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음주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긴 막대를 이용해 차량 안 알코올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서 감염 우려가 적습니다. 하지만 손 세정제나 차량 워셔에게도 반응할 수 있어 감지기가 울리면 차량에서 내려서 다시 음주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